인천시 부평구. 알콩달콩해 보이는 이 집안의 고민은 하루에 2개 먹을 무엇일까요? 거야? 와이프랑 저랑 각각 회사를 다니고 있고요. 애들은 남자애 둘이 있고 5살이었어요. 저는 한 월 300 정도? 저도 30 정도요. 그럼 두 분이서 같이 600만 원 정도.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요. 그리고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요. 처음에 아파트는 처음에 이제 결혼 이제 전세 받을 자금으로 우선 아파트를 사서 거기 전세를 내주고 여기 집을 지으면서 여기로 이사 오고 대출은 없는 대신 그건 있죠. 그 전세 보증금 8천만 원 정도는 나중에 저희가 빼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잠재적으로 지금 빚이 있으시죠? 그럼요. 그쵸. 선미 씨는 출산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뭐고, 뭐 어디에 쓰고 있나 그런 것 좀 확인해 보려고 지금 체크 중이에요.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선미 씨의 말에 따르면 버는 것도 많지만 한 번 늘어난 씀씀이는 쉽게 줄이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선 자동차 할부금이 한 50만 원 58만 원. 58만 원 나가고 유치원비로도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나갔어요. 80만 원. 80만 원. 한 500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왜냐면 거의 마트에서 200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형광색으로 한 게 다 마트인데 200이고 마트를 또 이렇게 보니까요. 명세를 보니까 사람이 딱 그 틀에 맞춰 산다고 마트를 좀 적게 가면 그달엔 쇼핑을 했더라고요. 보험 설계사가 꾸리고 있는 이 가정. 보험에는 노후 준비가 따로 되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이제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이유가 납입 기간을 좀 짧게 하면 총 내는 비용도 적지만 중도 인출을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도 인출을 다 해서 저희가 이제 노후에 이렇게 쓰고 최소한의 그러니까 보험료로 아이들한테 최대 사망보험금을 좀 남겨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해놓은 거. 그리고 10년납짜리는 또 그 목적들이 다 있어요. 조금씩 5년납, 10년납 이게 뭐 저희가 사망하면 아이들한테 물려줄 거 다 법적 상속인도 다 지정을 해놓고 다 이렇게 똑같이 저희 신랑이나 저나 다 그렇게 지금 거의 비슷해요. 준비하고 있는 거는. 남편은 아이들만을 생각하는 선미 씨의 노후가 걱정입니다. 본인처럼 따로 개인연금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이제 월급에서 맞춰 나가는 연금하고 그다음에 따로 개인 연금 20만 원씩. 그냥 그 국민연금만 한 13만 원 좀 넘게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또 저희들 노후보다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도 우리 노후보다는 일단 우리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여기에 집중들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일이 위험해 아내 노후는 제대로 챙기고 싶다는 남편. 항상 아내 걱정뿐입니다. 제 그때 느낌은 이제 죽었다 생각 감정이 딱 들고 다행히 크게 안 다치고 내려왔을 때 딱 생각이 가족 먼저 들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바로 전화해서 막 떨려 얘기하고 감전됐을 때 얘기하는 거지? 예. 어떻게 보면 절반의 그 금액이 없어졌을 때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참 감정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지금은 현재 지금 와이프나 저나 이렇게 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더 체계화해서 이 부분을 좀 덜어내고 이 부분을 좀 더 늘리고 이런 걸 좀 더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제 동일하게 손잡고 죽고 싶지만 보통은 이제 와이프가 좀 오래 살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지금 좀 넉넉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될까 그런 게 가장 궁금합니다. 네, 아빠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뭐 모든 부모가 똑같겠습니다만은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가면
잠깐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데 내가 있어서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네. 자 어쨌든 이 집을 좀 보면서 네. 부인이 역시. 보험 설계사예요. 네, 근데 정말 중이 제 머리를 못 감는 것 같아요. 네, 우리한테 이제 부탁을 좀 해주셨는데. 네. 자, 이 가정이 일단 엄청난 가드비가 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버는 거는 얼마 뭐 적다고는 할 수 없는 금액을 벌고 있고요. 남편분도 좀 300만 원 벌고 아내분도 이제 300만 원씩 총 600만 원 일단 벌고 있어요. 그래요. 네. 자, 부인의 노후를 지켜주고 싶다. 네. 남편의 말인데요. 김경록 소장님, 네. 부인의 노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일단 여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오래 살거든요. 네. 80세 이상에서 보면은 70%가 여자입니다. 네. 그리고 90세 이상에 보면은 77%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노후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여자들이 많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80세 이상에서 주로 치매라든지 중대 질병에 많이 걸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자들이 노후에 훨씬 질병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수명이 더 길고 여자가 또 나이가 좀 더 어릴 때 결혼을 하니까요. 네. 한 10년 정도 혼자 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한 건데 여자들은 좀 감정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식들을 보면은 다른 부분이 다 생각이 안 나요. 내가 향후 어떻게 될까가 생각이 안 나고 네. 현재 자식만 다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혼자 살거나 나이 들어서 그럴 때 잘못하면 자기 살 것도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잘 마련해 두는 게 맞아요. 필요합니다. 사실 아까 그 남편분이 계속 내가 없으면 하는데 사실 어려운, 그러니까 위험에 많이 노출된 직업군에 종사를 하고 계신데요. 네네. 그러니까 더 아내분 그런 직업군에 계시면 더 걱정이 될 것 같아요. 누군가요? 그래요. 네. 부인의 직업이 또 안정적인 직업이 아닙니다. 위촉 계약서를 쓰는 프리랜서 개념이고요. 네. 수입도 또 이제 잘 벌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요. 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요. 지출이 많아 본인 노후는 꿈도 못 꾸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자, 우리 한선미 씨네 가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문가 여러분들, 이 부인의 노후 설계가 가능할지요? 자, OX 들어주세요. 우리 오늘 박상훈 분위기가 부정적이에요. 네. 전문가가 X. 네. 그리고 김경록 고경희님은 두 분이 전문가님이 다 세모. 세모예요. 네. 이거는 어떡하지 중에서 가장 부정적인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출연자분의 여성분 그 노후가 자, 좀 우리 불안합니다. 김경록 네. 전문가님, 소장님께 좀 여쭤봅니다. 예. 왜 예. 그렇게 긍정적이기로 유명한 네. 아닙니다. 안 된다고 해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에 오를 던지시는 분이 왜 세모를 던지셨나요? 사실은 자산 관리하는 것 자체를 보면 X라고 저는 볼 수 있는데 네네. 네. 이제 워낙 사시는 게 열심히 사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 정도를 들었습니다. 자산 관리 측면에서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그 지출이 좀 많습니다. 네. 돈을 버실 때 이거를 잘 좀 유지를 하셔가지고 노후를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출이 너무 많다는 것하고 그거는 이제 먼저 지출하고 나서 저축을 하겠다는 것보다 저축의 금액을 결정해놓고 지출을 하면은 그 선후 관계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저축을 내가 얼마나 하겠다를 목표를 정해놓고 정해놓고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보장성 보험 부분인데 아까 이제 그런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이 워낙 크게 네. 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경험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불안함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장성 보험이 너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보험을 줄여야 된다. 네. 네. 고경희 세무사님은 왜 또 세모를 드셨는지. 지금 질문이 아내분의 노후 설계가 가능한지 이거였잖아요. 네. 지금의 수입에서 지출이 지금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이 지출을 줄일 수 있으면 설계를 더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출을 줄이는 게 그분들의 의지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을 선택한 그러니까 겁니다. 지출을 줄이면 노후 네. 준비가 가능한데 네.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노후 설계를 하고 싶으면 지출을 줄여라. 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박상훈 전문가님 과감하게 역시 X를 X. 주셨습니다. 네. 네. 왜 X? 버는 만큼은 저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 가정들은 실제 버는 소득에서 저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면 산처럼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산행이 돼야 되는데 네. 어찌 보면 이 가정은 피라미드를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필요한 소득을 멘트는, 네. 유지하기 위해서 벌어야 되고 그 보험료를 내야 되고 또 그 정도에 대한 또 아이들 교육비 내다 보니까 이 가정 기본적인 소득들을 지출들을 메꾸기 위해서 소득하는 그런 구조로 네. 우리가 좀 마음 편안하게 가정경제 구조를 바로 잡아야지만 가정경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컨설팅을 한번. 지금부터 컨설팅을 네. 한번 받아보겠는데요. 우리 김경록 소장님, 네. 이 부인의 노후 설계를 하려면 무엇부터 줄여야 된다? 네. 예,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그런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때문에 계속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내가 죽으면 어떨까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에 모든 초점이 맞춰진 설계입니다. 아하. 그게 아니고 내가 잘 살아서 뒤에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 하는 데 대한 설계를 거의 별로 안 하고 계시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사고의 전환을 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노후 설계를 좀 길게 보시면 어떻겠나. 네.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네. 지출도 많이 넣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 내가 지금 그 미래를 생각하면 이만큼을 저축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좀 더 소비를 해버리자. 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특히 이분은 이제 위험에 대한 특히 이제 전봇대 전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 보험료를 과감하게 줄이셔서 저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들 둘 키우면서 고정비로 한 300 정도 이내에서만 관리해도 절반 정도는 저축이 그렇죠. 가능하잖아요. 300만 원이나. 이런 네. 돈들 가지고 안정적인 내 집 마련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 상환하면서 우리 아이들 교육 자금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신보험이 4개나 되는데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시죠? 정기보험제가 누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정기보험으로 준비해서 65세까지 준비해도 4만 원이면 되니까 70만 원 돈 정도 종신보험 3개, 4개 유지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나 정도만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중요한 거는 사망보험금도 중요하겠지만 1억 정도, 2억 정도 정기보험 8만 원이면 됩니다. 근데 네, 중요한 또 거는 나오셨습니다. 뭐냐면 네, 8만 원. 그렇죠? 네. 8만 원 정도인데 이 남편이 사망을 했을 때보다 살아서 어떤 질병이라든가 상해를 겪을 수 있는 위험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후유 장애 쪽을 좀 대비하시고 사망보험금을 과감하게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아까 고경은 세무사님이 네. 이 여자분이 지출을 줄이느냐 줄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노후가 달려있다.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하면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빵 터지셨는데. 예. 어떻게 하지? 아니 이거 본인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저요. 송소라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꼭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걸 남한테 묻더라. 자,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지출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요, 저분이 아까 마트에서 200만 원 쓰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저는 그 마트에서 쓰는 것도 제가 마트에서 할인되는 체크카드만 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마트에서 200만 원은 캐시백 10%만 받아도 그게 거의 몇만 원 돈이 나올 수가 있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일단은 마트에 가는 거는 저는 줄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캐시백 체크카드를 쓰고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지금 이쪽으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야, 송소라 기자 진짜 특이한 사람이네. 아, 그러게요. 2대1의 송소라 기자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 박상훈 전문가님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까 제가 이제 대화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특히나 재무 대화를 많이 강조합니다. 재무 이 대화요. 가정에서 남편의 어떤 뭐 사망이라든가 병고라든가 아파서 이제 소득이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대비는 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서 그런 대화만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카드값이 한 400 정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줄이려면 어디서부터 줄일 수 있을까? 이거를 갑자기 명세서 보고 얘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아까 사모님 말씀대로 생활비로 안 쓰게 되면 또 쇼핑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진지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서 흰 백지에다가 우리가 지금 생활비를 얼마 정도 쓰고 있는데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소득이 절반으로 준다면 우리가 이 소득과 지출들을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 라는 상황을 가정에서 한번 줄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저는 재무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나왔습니다. 재무 대화. 만약에 네. 박상훈 전문가님이 항상. 그 조선시대나 뭐 이렇게 예전처럼 했으면 제가 재무 대신을 시키고 싶을 정도로 참 맞는 말입니다. 제일 어쨌든 지출을 예.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네.
한 달 쓸 돈의 양을 일단 미리 정해놓고 쓰면 됩니다. 한도를. 예. 그러니까 저만 체크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그렇죠. 그런 방법도 300만 있고요. 원만 딱 넣어놓고,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 쓰게 돼 있고, 그러면 또 가계부도 쓰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네, 어떻게 배분을 할까 이렇게 쓰게 돼 저도 있거든요. 가계부 열심히 써요. 꼼꼼하게. 근데 사실 제가 고경희 세무사님께 다른 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실은 이번에 또 그 소득공제 한도가 좀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카드값을 많이 쓰고 있지만 카드값을 또 많이 쓰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요. 그렇죠?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일몰될 예정이었는데 2년 더 연장한다고 그쵸.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15%, 그다음에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3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고요. 아니 근데 왜 그게 정부에서는 신용카드로는 그게 소득공제를 많이 인정해주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체크카드나 이런 현금 영수증 사용을 이제 더 늘리려고. 그렇죠. 사실 그럼 체크카드 신용카드사에서 가만히 있나요? 아니 모르시다 체크카드가 본데 있잖아요. 신용카드사에서 체크카드도 만들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추가로 작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사용한 금액이 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 공제를 더 해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쓰느니 차라리 체크카드를 쓰면 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쵸,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쓸 경우에 더 받을 수가 있고 작년보다 뭐 더 쓴 경우에 지금 더 추가로 지금 10% 절감을 더 해준다고 했는데 신용카드를 또 더 쓰고 이러면 소용이 없고요. 그렇죠. 신용카드세액을 줄이고 네.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예, 박상훈 전문님. 네.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서 마페에 암행어사 출도할 때 꺼내잖아요. 예, 예. 마페 카드처럼 필요한 때만 쓰고 평달의 고정적인 지출은 체크카드로 쓰시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전 정말 궁금한 게 그래서 이 여성분이 줄였어요. 그러면 노후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저희 결론으로 한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0만 원 정도 제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만요. 네. 20만 원 정도 상품에다가 우리 아이들도 커가면서 또 지출될 것들도 많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보기에는 한 30대 정도 젊으신 가정인 것 같아서 30세 정도라 아내가 30대 정도라면 20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돈의 2배 정도 추가로 납입하셔서 연금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게 바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그렇죠.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건 이거였어요. 그냥 정말로 그 다가올 겨울을 위해서 개미는 열심히 또 일을 해서 이렇게 곡식을 쌓아놓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배짱이는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열심히 이제 놀다가 겨울에 개미 집에 가서 얻어먹었잖아요. 또 그 다음 해에 배짱이는 또 열심히 놀고 그 집에 가서 또 얻어먹었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저 열심히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네. 정말 현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예. 아, 네. 저는 어렸을 때도 배짱이가 참 동경스러웠는데요. 아니 노시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너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현재 행복을 버리는 것도 되게 좀 바보 같은 맞습니다. 일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려보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부인까지 풍요로운 노후 대책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